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그 동맹들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의 훈련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과 달리 합법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한반도 상황을 무력 충돌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활동과는 달리 미한일 3국의 훈련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민간 해상 및 항공 통행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및 군사활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미한일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거짓 주장을 배격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이미 그 해에 6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했고 핵실험장 재건도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3자 훈련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라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네바다주에서 진행한 임계 이하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 행위들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핵 활동을 중단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은 지난 14일 네바다주 지하 연구시설에서 핵폭발 테스트 없이 이루어지는 모의 실험의 일종인 임계 이하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북한은 지난 20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전 세계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억제 활동으로 국가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UN 안보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트레이시 뉴엘 부대사 대행이 지적했습니다. 뉴엘 부대사 대행은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상임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최전선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에서 러시아는 이란산 드론과 북한산 포탄을 비롯해 중국이 공급한 기계와 부품으로 만든 군사 장비를 계속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전시 상황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면서 최근 미국의 3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 통과를 거론하고 일본과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력망 재건을 위해 발전기와 가스터빈을 제공하는 등 경제 개발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하며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가결한 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초안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344쪽 분량의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약 28,500명, 즉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담은 조항이 담겼습니다. 초안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협력 규모와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가 북한과 연계된 회사 3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업체를 위장 등록한 뒤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주 정부가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도구로 지목한 사업체 3곳에 대해 지난 17일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FBI의 수사와 주무장관실 관련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제공된 정보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3개 사업체는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유한 책임회사, 컬처박스와 넥스트넷스, 블랙키시 테크 등입니다. 앞서 이달 초 FBI가 미국 연방법원에 신청한 영장 청구 진술서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12월 와이오밍주 소재 블랙키시 테크라는 업체가 북한과 연계된 다른 비슷한 이름의 유령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블랙키시 테크의 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소유권이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다른 2 사업체인 컬처박스와 넥스트넷스에도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블랙키시 테크와 컬처박스는 2022년에, 넥스트넷스는 2023년에 와이오밍주에서 사업체로 등록됐는데 FBI는 북한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이들 업체를 위장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 내 사업체 등록을 위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또 3개 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해외 다른 회사와 계좌 등을 거쳐 자금 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FBI는 파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은 이들 3개 법인이 주 정부에 제출한 등록 서류에 허위 및 사기 정보를 기재했기 때문에 주 법에 따라 행정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척 그레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공산주의이자 권위주의인 김정은 정권은 와이오밍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서 주무장관실은 신속하게 행정 해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식으로 유한 책임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 주무장관은 미국의 적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와이오밍주 내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와이오밍주 입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악명 높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노스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다음 세대를 통해 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더 많이 알려지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낙원이란 말에 속아 북한으로 넘어간 제일 한인들이 겪는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제작한 트루 노스. 북한의 진실로 해석되는 제목의 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포베이스가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인포베이스는 83년의 역사를 가진 대규모 교육 콘텐츠 업체로 대학 2,200곳 등을 포함해 3만여 교육기관에서 7천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한인 4세인 에이즈한 시미즈 감독이 2020년 제작한 트루 놀스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송 제일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수용소 실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포베이스는 영화 줄거리와 시미즈 감독을 자세히 소개하고 인권과 창의적 운동 방안에 관해 학생들이 토론토록 별도로 교사용 지도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를 인용해 북한엔 현재 노인과 아동 등 12만 명 이상의 무고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당의 적으로 지목된 정치범과 그 가족이 굶주림과 강제노동, 고문, 공개처형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루놀스는 대중의 화두를 핵미사일에서 인간애로 전환함으로써 이 냉엄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VOA와 화상통화에서 영화는 미국 내 상영을 목적으로 영어로 제작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출시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교육자료 사용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 now think that even if it's not very immediate, but reaching out to the youth, the future leaders of the world, and then inspire them and empower them to take the ac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시미즈 감독은 또 영화 관련 교사용 지도자료로 인권과 창의적 활동에 관한 토론을 제의했다면서 영화는 물론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통해 북한과 전 세계 심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의 인권 특별 보고관들이 지난 3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혐의에 대해 우려를 전했지만 중국은 계속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시오반 멀랄리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특별 보고관 등 유엔의 인권 전문가 5명은 지난 3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고문,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대우 금지 등과 관련된 국제법의 단호한 규범에 따라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 보고관들은 60일 이내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 기간에 국제법 위반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지만 중국은 답하지 않았으며 유엔 인권기구는 서한 발송 60일 뒤 공개 관행에 따라 20일 홈페이지에 서한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국 내 인권단체들과 대북 매체들은 중국이 지난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지난달 말 50에서 200명의 탈북민을 투먼과 훈춘 등을 통해 북한으로 추가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항공의 결항률이 최대 60%에 달해 다른 나라들의 결항률 1, 2%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항공기의 운항과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항공은 최근 3주 동안 베이징행인 JS151편과 251편 상당수를 예정된 일정표에 맞춰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5월 초부터 새로운 운항 시간표를 공개했는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로 예고된 JS151편이 지난 7일과 21일에만 운항됐을 뿐 4일과 11일, 14일, 18일 예정 여객기는 결항시켰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되는 베이징행 JS251편도 전체 4번 가운데 2일과 16일 등 2회만 운영돼 결항률 50%를 기록하는 등 두 편을 합친 베이징 노선의 결항률은 60%에 달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VOA가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파악한 결과 고려항공의 5월 전체 결항률은 35%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의 일반적인 결항률은 1, 2%대로 노후 기체가 대부분인 고려항공의 결항률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국빈 방문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미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 중 최초로 케냐를 주요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침을 의회에 통보하면 30일 뒤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들을 위한 군사,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다만 나토의 핵심인 공동방위 조약 부문은 제외됩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프리카 니제리에서 미군이 철수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으며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가시화되고 러시아가 빈 공간을 메울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식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재선 후 내년 2월에 아프리카에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전기자동차 등 과잉 생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3일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G7 회원국과 멕시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 반도체, 철강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AP와 AFP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어 생산 증대에서 내수 진작으로의 전환 등 중국이 관련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제조업체의 생존 능력을 위협할 값싼 중국의 제품의 홍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 등을 다른 나라들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함께 중국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율의 4배에 달하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특정 태양광 패널에 대해 면제됐던 관세도 부활시켰습니다. 중국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사흘 만에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군 동부전군은 23일 진먼다오 인근과 기타 지역에서 오전 7시 45분에 훈련이 시작됐으며 이 훈련은 24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 로켓군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외부 세력과 타이완 독립 지지자들의 간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동부전군은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군 동부전구의 이번 훈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타이완은 어떠한 충돌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회피하지도 않을 것이며 타이완군은 타이완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영내 긴장 고조 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아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타이완 인근에서 진행 중인 중국군의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스클랭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은 2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군이 타이완에 대한 잠재적 군사 침략의 핵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중국군의 타이완 해상, 공중 봉쇄 모의 훈련 등 계속된 훈련들은 타이완에 대한 상륙 공격과 외부 개입 차단 작전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렌카 부사령관은 이어 중국의 위협 행위에 대한 목소리가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로부터 나올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취임 연설에서 타이완은 주권적 독립국가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이날 타이완 북서부 타이완 해병대 제66여단을 방문해 국제사회가 타이완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이완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